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아침 저희는 오늘도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내일은 또 멘토님과 함께 운수대통 팀의 새로운 멤버가 저희 방송에 합류하게 됩니다. 많은 기대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진행되는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운수대통 멘토님들의 투자 전략 실시간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 빠르게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 들어오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가깝게 비춰보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동일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에 샵 3989라고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전송해 주신다면 답장 통해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둘 중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국내 증시 1% 넘는 하락으로 동반 출발했지만 끝은 달랐습니다. 최근 오름세가 좋았던 유가증권 시장의 충격이 더 컸는데요. 장 초반 2,600선이 무너질 뻔했지만 외국인이 매도세를 줄여가면서 전날보다 1.1% 내린 2,620선에 안착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순매수의 전약 후강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정오쯤부터 상승으로 전환해 1% 가까이 끌어올린 853.3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보고서 쇼크로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일 급등했던 국채금리도 장단기물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들 역시나 대체로 상승했는데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다우지수가 0.4% 올랐고 S&P 500도 강세 마감하면서 다시 5,000선 위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운수대통 멘토님들이 알려주셨던 불주사 맞은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주사 캔들의 효과 최근 들어서 더욱더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멘토님이 1월 30일 알려주셨던 바이넥스 그리고 2월 8일에 알려주셨던 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20%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이고요. 그 전에 알려주셨던 종목 한커미드 역시나 어제 종가 기준 여전히 9%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입니다. 미리 알려주셨던 AD 테크놀로지, 크래프톤, 카페24 같은 종목들 30%, 50% 그리고 60% 넘어가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죠. 자, 이 자리 옮겨서 최근에 알려드린 종목들 리뷰도 들어보고 오늘 시장에서 지켜볼 만한 어제 불주사 맞은 종목 얘기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중 가장 짧은 2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2월에 세운 투자 전략들 마음대로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이 중간 점검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세운 투자 전략 새롭게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고 또 오늘 알려주시는 불주사 종목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한 2월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멘토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기운찬 아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오는 길에 보다 보니까 안개가 상당히 많이 꼈습니다. 이 빗길에 네. 다들 안전운행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힘찬 종목으로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얘기해 주신 대로 어제는 정말 따뜻한 2월 날씨였지만 오늘은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도 조금 어제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고 이 안개가 거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과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은 저희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또 멘토님이 무료 방송 진행하고 계신데 여기서 또 더욱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신다면 누구보다도 큰 수익 채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 방송 시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운수대통 윤수림이라고 7글자 검색하셔도 되지만 더욱더 간편한 방법 팍스탁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 놓으신다면 간편하게 알림으로 라이브 방송 일정 알 수 있으니까 이 방법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저희 시장 얘기 먼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우선은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하루 뭐 약세 보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우리 시장도 어제 그 여파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 회복을 해버리는 아주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저는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계속 사고 있잖아요. 네. 아마 한 1월 말쯤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물량 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따라가야 되는지 네. 이런 포인트가 오늘은 좀 궁금한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 뭐 매수세를 많이 담았다. 좋은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런데 많이 샀다라는 건 반대로 또 많이 팔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좀 현실적인 네. 얘기네요. 네, 뭐 농담삼아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 미증시도 어느 정도 고점이다라는 신호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리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도 최근에 이 의구심이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로 경계 매물로 조금씩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도 이렇게 정점을 찍었으면 한 번쯤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롤러코스터가 가장 무서운 건 이 꼭대기까지 갔을 때 그 밑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사실 좀 두려움도 좀 막연하게 있다. 네.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이 흡사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한다라는 좀 관점으로 좀 이야기가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최근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만 너무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의 다양성을 가지고 지수가 전체적으로 좋았다라기보다 대부분 현대차 그리고 이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최근에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이 유독 독단적으로 이 새롭게 또 고점을 좀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 유입된 대부분의 자금은 현대차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갔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 산업이 좋다. 어찌 보면은 지금 증시 자체가 좋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찌 보면 시장에 좀 호전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만큼 이런 뭐 저PBR 관련된 섹터라든지 혹은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좀 메모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기업의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좀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이 코스피 시장의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이어지는 모습과 동시에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저점 매수세를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코스피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렸다.
이런 관점으로 코스피 시장에 우리도 따라가자라는 생각보다는 네. 오히려 뚜렷한 매수의 흔적을 남긴 이런 코스닥 시장도 하나의 대체 네. 투자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너무 많이 몰렸다라는 건 한마디로 다시 매도세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그쵸? 그런 우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시장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거래소에 계속되는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게 좀 자금이 분산이 되기보다는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이 최근에 좀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형주 일부에 몰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좀 따라 붙기보다는 주의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좀 눈을 돌려볼 구간으로는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개별 종목 또 멘토님이 불주사의 흔적을 포착해서 오늘 새롭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멘토님이 쫓아온 불주사의 발자국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오늘의 새로운 종목 얘기 나눠보기 전에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리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수익률표에서 보여드렸지만 멘토님 최근에 또 이 불주사들의 기운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제 날씨가 좋았던 게 좀 불주사의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자, 우선은 먼저 살펴볼 종목 1월 30일 바이넥스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네. 중간중간 뭐 여러 번 도와주셨지만 이 종목 당일에 1차 목표가 같고 저희가 2차 목표가 좀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나 했더니 알려주시고 한 6거래일째 만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이 종목이 근데 52주 신고가 경신했던데 이게 바로 불주사의 위력인가 궁금한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얘기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불주사를 맞은 종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릴 때 바이넥스를 대표적으로 좀 사례로 들어드렸습니다. 자, 바이넥스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말 바닥권에서 정말 조용하게 이 불주사의 흔적을 남긴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의 형태로 좀 떠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이 불주사 캔들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가. 그런 불주사 캔들의 가장 핵심적인 마법이 담긴 이런 종목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이넥스가 아니었나 1월 네. 시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이유 그리고 시가 공략 대비 지금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한 이후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불주사 캔들의 1차, 2차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구간 이후로 도달했던 구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불주사 캔들로 끝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고 그 구간에서만큼만 확실하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도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를 이뤄낼 수 있다. 하지만 불주사 맞은 캔들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 그만큼 불주사 위력이 강하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증거겠죠. 멘토님 지금 알려주신 날짜가 저희 네. 차트에서 그 딱 파란색 음봉 보이는 날 저희 방송에서 알려주시고 그 이후로 저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 대단합니다. 불주사 캔들을 정확하게 맞은 종목들의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좀 그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정말 바닥권에서 사실 큰 관심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 불주사 캔들의 마법과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리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넥스가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첫 불주사 캔들의 양봉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바로 1월 29일 월요일 날 불주사 캔들이 2년 만에 네. 1,300만 주의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2년 만에 첫 바닥권에서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다. 자, 이 부분들을 제가 차트로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전까지 한번 넘어가 봤더니 우리가 주가에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정확하게는 이 차트 캔들의 모습보다는 바로 거래량이 숨어져 있다. 자, 2년 만에 바이넥스가 과거 2022년 4월 이후 첫 불주사 캔들을 만든 게 2년 후 2024년 1월에 불주사 캔들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2년 만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뚜렷한 불주사 캔들이 거래량을 발생시킨 경우는 정말 2년 만입니다. 바이넥스가 2년 만에.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네. 정말 오랜만에 이 바닥권에서 이 거래량을 대량으로 발생을 시키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 불주사 캔들이 발생했다는 건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포착해 오셨군요. 그렇죠. 바로 이 캔들을 보고 이건 가만히 냅둘 수가 없는 그런 불주사 캔들이었다. 네. 자, 여기서 발생된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바닥권에서 이 불주사 캔들이 1,300만 주의 거래량을 발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과거 2022년 4월에 발생시킨 불주사 캔들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200만 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이전 불주사 대비 지금은 현재 불주사 캔들이 1,200만 주, 1,300만 주, 거의 100만 주가량 더 많은 수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몰린 캔들에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느냐? 1,300만 주지 않습니까? 1,300만 주에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우리가 잡고 책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대략적으로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3,000억 정도 이렇게 규모로 추산이 되는데 이 거래량 하나에, 이 불주사 캔들 하나에 발생된 거래대금이 대략적으로 우리는 한 900억 정도 시가총액 대비 3분의 1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거래대금은 시가총액 대비 30% 정도가 발생을 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바로 그 다음날 우리가 시가 공략을 통해 바이넥스를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자, 시가 지금 시가가 1,290원 정도로 출발을 했죠. 시가가 1,290원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1,290원 출발 대비 12,200원, 11,200원, 11,200원 정도 구간까지 좀 고점을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시가 대비 시초가 공략, 시가 대비 거의 한 9% 정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다. 맞아요. 당일날 바로 9%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1차 목표가 우리는 좀 낮게 이렇게 책정하는 것보다 이런 거래량이 분명 발생을 했는데 한번 좀 길게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도 1,500원 구간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1,500원 구간대의 2차 목표가로 바로 이틀 만에 좀 도달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자, 일단은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그 이후로도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는 모습이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1차, 2차 목표가까지 보고 널널하게 아주 많이 이 종목이 상승 흐름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나온다면 이 안에 불주사 캔들을 이 매수를 담았던 누군가는 여전히 이 종목의 상승을 다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이전 고점 구간까지 13,000원 구간까지는 바라보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네.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구간은 우수대통 멘토들 불주사 캔들의 이 구간이 아니다. 우리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1차, 2차 목표가 구간까지는 확실하게 좀 도달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런 캔들의 이런 자리만 우리가 확실하게만 챙겨가더라도 우리가 저 멀리 있는 50%, 30% 수익률보다 이 눈앞에 있는 5%, 7% 수익만 잘 챙겨도 우리는 우상향 계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바이넥스가 이 불주사를 정확하게 맞은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바이넥스는 여기까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30일 바닥권에서 정말 2년 만에 역대급 거래량 포착해서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바로 다음날 아침 소개를 해주시고 바이넥스 6거래일 만에 저희 2차 목표가였던 이 11,500원을 넘어서 11,700원 선까지 기록했습니다. 어제까지도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하면은 22% 가까운 수익,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18% 넘는 수익을 채울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불주사 캔들의 효과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종목 통해서도 또 불주사의 효과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지난주 목요일 이제 저희가 명절 보내기 직전에 이 종목으로 명절 보너스 워터값 세뱃돈 챙겨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3거래일 연속 양봉을 달성하면서 당일 또 이 종목 마찬가지로 1시간 안 돼서 1차 목표가를 도달했고 다음날 네. 바로 2차 목표가를 갔습니다. 네. 지금 3일 만에 저희는 18% 가까운 수익을 채웠어요. 자, 이 종목 탑이 될 상인지 다시 한번 우리 탑 엔지니어링도 불주사 효과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설 연휴 당일날 바로 또 이렇게 연휴 이전날 네. 이렇게 선별을 했던 종목이 바로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네, 아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던 게 있어요. 이 종목은 이 연휴를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다음 날이 연휴다 보니까 대응을 조심스럽게 잘 해보셔야 된다. 왜? 이 종목은 혼자서 대응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불주사 캔들이 나왔더라도 이 기준과 정확한 이 패턴들을 좀 지키고 가야 된다.
설 연휴 이전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강조를 드렸었죠. 온스테통 멘토들이. 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바닥권에서 불주사 캔들이 올라온 이 상황에 우리가 탑 엔지니어링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또 이야기를 드릴게. 이 바닥권에서 누가 봐도 또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이 숨길 수 없는 불주사 캔들로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안정적인 자리임과 동시에 이 종목은 앞으로 이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을 남긴 그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자, 일단 불주사 캔들의 핵심, 최근에 이제 불주사 종목으로 선별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불주사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패턴들로 수익을 만들어냈다. 자, 일단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종목들을 대응할 때 너무 높게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서 이 뚜렷한 매수세와 뚜렷하게 턴 어라운드가 되는 흔적들을 남긴 종목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그 종목을 탑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로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하고 18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서 하루 만에 이 2월 7일 수요일 날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이후 거래량이 지금 180만 주 시가총액 대비 거의 한 10% 이상 이렇게 발생한 불주사 캔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의 횡보를 거친 가운데 여기서 불주사 캔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발생을 했다는 건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자리가 돌려나가는 자리다라고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이후로 바로 설날 당일날, 설 연휴 전날 당일날이죠. 바로 불주사 캔들로 1차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로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2차 목표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그 설날에 까치가 도망가지 않고 온스테통 멘토들과 함께 이렇게 있어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불주사 캔들이 핵심적인 마법과 비법을 좀 숨기면서 안정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온스테통 멘토들은 불주사라는 핵심 비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불주사 캔들의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QR코드로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온스테통 멘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불주사 캔들에 대해서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있는 안내 메시지에 따라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밀키트 종목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불주사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불주사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탑 엔지니어링 리뷰는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에 이어서 2월 8일 목요일에 알려주셨던 탑 엔지니어링 역시 불주사란 이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거래일 연속 양봉을 세우면서 당일에 1차 목표가, 다음날 2차 목표가 도달하고 어제는 또 새로운 고점을 세우면서 저희는 3일 만에 18% 가까운 수익을 채웠는데요. 또 멘토님 오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얘기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운수대통 멘토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로는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지금 화면 우측 하단 제 손 아래 QR코드 이 부분 스캔하고 직접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진입하셔서 오늘 남은 시간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오늘의 밀키트 종목 소통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익 채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종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에서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수급이 좀 몰리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네. 저희는 그 와중에 조금 이런 불주사 흔적이 남은 중소형주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멘토님 준비해주신 종목명은 JI테크예요. 네. 조금 생소하실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보니까 우선은 테마는 좀 반도체 관련해서 소재 쪽인 것 같고요. 네. 이 JI라는 어떤 약자가 제일이 되겠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네.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 기업 분석 먼저 들어볼게요. 네, 우스테통 멘토들 오늘의 불주사 종목은 바로 JI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JI테크 반도체 종목입니다.
반도체 네. 이야기가 나오면 벌써부터 좀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오늘도 쉽게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쉽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JI테크입니다. 자, JI테크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최근에 어떤 반도체 쪽에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좀 하이닉스도 지금 15만 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정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듯한 좀 맞아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흐름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습니까? 메모리 산업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에 따른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재고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메모리 업황은 턴 어라운드를 봐도 좋다. 자, 그런데 시장에는 많고 많은 메모리 그리고 네. 많고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맞아요. 그럼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떤 쪽으로 이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살아나는 거에 좀 수혜를 봐야 되느냐? 자, 과거 2020년, 2021년에는 우리가 유진테크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관련 종목 내에서는 원익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줬던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게 아닌 지금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건 여기서 메모리 쪽의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선별할 때는 메모리 쪽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친구들로 공략을 해보는 게 최근 시장에서는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반도체 쪽에서 좀 더 네. 매력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다음 화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JI테크가 이 거대한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수혜로 다가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지금 JI테크는 반도체 소재주라고 분류를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반도체 소재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네. 네. 우리가 이 반도체 소재 중에서도 이 전공정이죠. 우리가 반도체 웨이퍼가 이제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공정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 반도체 증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증착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달라붙게 하는 그런 역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너무 어렵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 없이 네. 말 그대로 웨이퍼에 전기가 통할 수 있게 이 증착, 말 그대로 소재를 좀 증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공정이 지금 CVD, ALD 굉장히 좀 다양한 공정이 있죠. 네네. 우리가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으로 이 소재를 눌러가지고 웨이퍼에 붙이는 공정이라든지 혹은 화학 처리를 해서 붙이는 공정이라든지 혹은 금을 씌워서 이 도금을 하는 공정이라든지 이 공정에 따라서 이 용어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이런 공정을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재를 사업을 생산을 하면서 지금 반도체 디램, 낸드 그리고 트랜지스터 네. 이런 메모리 쪽에 들어가는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JI테크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저희가 이 반도체 웨이퍼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쌓아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달라붙게 해주는 그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여기서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JI테크 그리고 종목들을 좀 진입하실 때 네.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공정은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전망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정말 좋은 이런 불주사 캔들이 나왔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선뜻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좀 잘 알아야지만 좀 쉽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반도체 쪽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이 사실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세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별거 없는 단어를 굉장히 어렵게 나오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릴 때 좀 가볍게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도 이런 반도체 소재를 어떻게 증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공정의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소재를 생산을 해서 이 잘 달라붙게 하는 공정을 좀 과정에 있어서 잘 달라붙게 하는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가 JI테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면 되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메모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메모리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웨이퍼에 달라붙게 하는 증착 소재를 좀 개발하는 JI테크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자, 그런 종목이 다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불주사가 전일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네. 자, 정말 따끈따끈하게 전일 불주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좋은 종목에 불주사가 나타났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오늘 한번 공략을 해서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 JI테크의 시대가 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조금 우리가 무방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캔들에 대해서 불주사 캔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하고 지금 현재 차트상에 지금 또 어제 전일이죠. 정확하게 전일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조용하게 움직이던 JI테크라는 종목에 반도체 관련 모멘텀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붙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 굉장히 조용하게 바닥권을 다지던 JI테크가 한 번 더 불주사 캔들을 전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불주사 캔들에 붙어 나온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일단은 최근 들어서 JI테크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1순위 후보로 좀 떠오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불주사 캔들을 바닥권에서 이전 거래량 대비 최고점 거래량 대비 어느 정도 이전 거래량 정도는 뛰어넘는 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한번 이 주가의 움직임이 다시 재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자세한 불주사 캔들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가격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반도체 메모리 소재 쪽으로도 다시 한번 불주사 캔들을 그려낸 반도체 이 메모리 소재주들 중에서 불주사 캔들을 전일 따끈따끈하게 만들어낸 이런 JI테크라는 종목의 오늘 움직임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후에 가격 대응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오늘 또 어제 시장에서 불주사 캔들을 발견해서 오늘 바로 포장해주신 밀키트 종목명은 JI테크였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표적으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었다는 얘기를 풀어주셨고, 그러면 저희가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내용을 이 JI테크가 하고 있는 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방막 증착에 사용이 되고 있는 프리커서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외에도 특수가스라든지 OLED 쪽으로도 다양한 소재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선은 간략하게 저희가 어제 이 JI테크의 차트에서 불주사 포착되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멘토님의 다크호스 기법과 함께 차트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2월 15일 목요일 아침 시장 상황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분 45초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자, 간밤도 하루 만에 다시 반등으로 돌아선 미증시 따라서 우리 시장도 0.8% 정도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641.26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0.81% 오른 860.23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우선 매도 우위로 시작하는 가운데 기관이 500억 정도 사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554억 원 정도의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현재 가장 강한 테마까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인터넷 대표주 네카오가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연매출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는 소식이 오늘 장 시작 전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지금 7% 넘게 오른 58,900원 선 부근에서 거래 중이고요. 네이버 역시나 2% 넘는 강세 보이면서 20만 7천 원 선 부근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전도체 테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전도체 테마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져 오고 있죠. 3월 4일 미국 학회에서 초전도성 관련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어제장에서도 CCS, 서남, 덕성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오늘 역시나 서남은 22% 급등 중이고 덕성이 14%, 모비스가 2% 정도의 강세로 오늘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현재 가장 강한 테마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종목 JI테크의 자세한 가격 전략 얘기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운수대통 멘토님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좀 본격적인 상승장에 접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도 출발이 너무 좋은데요. 자, 오늘 멘토님이 또 어제 시장에서 불주사 포착된 종목 JI테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얘기까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종목 오늘 장에서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5,000원 선 부근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종가 위에서 하지만 윗꼬리보다는 약간 아래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멘토님, 우리 JI테크 자세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장 초반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이 JI테크가 조금 음봉을 좀 섰고 출발하는 모습인데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 오히려 좋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차트와 함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JI테크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JI테크 굉장히 좀 조용하게 좀 흘러가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거래량을 갱신을 하면서 한 번씩 또 주가의 상승 탄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JI테크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로 전일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그런 자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서 360만 주, 거래량은 총 360만 주가 발생을 했고 네. 여기서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이전 거래량들을 계속해서 좀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최근 들어서 JI테크가 이런 주가의 상승 탄력을 만들어냈던 적이 과거 이전 대비 없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 자리가 분명히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이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죠. 네. 자, 일단은 JI테크의 일봉, 지금 일봉을 살펴보면서 가격 대응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불주사 캔들이 발생한 가장 좋은 위치는 바로 바닥권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어느 정도 이 JI테크의 주가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구간에서 어찌 보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불주사 캔들이 발생했다는 건 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주가의 좀 횡보 구간을 좀 거치고 최근 횡보가 조금 길어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전일 불주사 캔들을 한 번 더 만들어냈죠. 자, 이런 캔들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온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전히 양봉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3.4% 출발 대비 지금 플러스 1% 정도 자리는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플러스 구간이 좀 꺼지기 전 구간이죠. 4,950원 구간부터 시작해 5,2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범이다. 네. 이렇게 한번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봐야 되는 구간은 어디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 볼 수 있는 구간은 4,500원 구간, 4,500원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설정을 해야 된다. 왜? 이 구간을 아주 많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 혹은 과거 이전의 주가를 좀 확인을 해봤던 구간인 4,000원대 구간 그리고 3,500원대 구간까지도 주가의 하방 압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4,500원 구간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에 따른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가까지 그리고 이 만약에 종목이 추세가 이탈했을 때의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우리가 어디로 잡고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5,500원 구간 우리가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 구간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5,500원 구간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2차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해 보면 되겠습니까? 2차 목표가는 과거 이전에 이 저항이 나타났던 구간들인 5,900원 구간까지도 5,870원 구간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 더 자리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아주 만일 지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든 메모리든 지금 과거 이전의 고점을 좀 갱신한다라고 하면 5,700원 그 이상을 떠나서 5,800원 그 이상을 떠나서 과거 이전에 역사적인 가격까지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임의 자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아주 만일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일단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구간인 바로 5,50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870원 구간까지만 우리가 여유롭게 좀 지켜보면서 3차 목표가는 시나리오대로 아주 만일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여기까지 JI테크의 가격 대응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셨던 밀키트 종목 JI테크의 가격 전략까지도 차트 위치와 함께 설명 들어봤습니다. 4,950원에서 5,200원 사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는 저희가
5,500원 그리고 넘어선다면 1월 말에 기록했었던 전고점 5,87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이 종목 계속해서 흐름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지금 9분가량 남았으니까 빠르게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계속되는 장중 실시간 메시지 통해서 이 종목의 공략 방법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남은 시간은 저희 오늘 실시간 특징주 흐름 멘토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관심 받고 있는 실시간 조회 순위 높은 개별 종목 살펴보시면 카카오가 1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전년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얘기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또 우리 카카오 네이버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올해 들어서 카카오의 흐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카카오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조용하게 움직였어요. 네. 1월달 시장은 물론 강세를 좀 보여주긴 했지만 2월은 조금 쉬어가죠. 네, 2월달 시장은 조금 쉬어갔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거의 동일한 수준이 좀 나타났으나 2023년 당기순이익이 지금 과거 이전 대비 좀 많이 줄었다,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이 8조 원의 역대 최대로 넘었다라는 건 어찌 보면 카카오가 공룡 기업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런 움직임이 좀 단발성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눌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분명 이 기업들 그리고 이 자회사들의 가치에 따라서 이 멀티플의 상향으로 지주사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액면 분할을 너무 과도하게 한 카카오라는 기업이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돌려나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과도하게 좀 고평가가 되어 있었던 구간들 대비해서 다시 한 번 더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이어지고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61,900원 구간이죠. 정확하게 과거 이전에 고점을 좀 찍었던 구간들이 네. 61,900원 구간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오늘 자리를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카카오의 단기적인 흐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이 이 과거 이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단기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단발성 시세 이슈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지금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이어졌던 부분들이 오히려 향후 다시 또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이런 되돌림으로 좀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또 시장이 또 갈 게 없다 보니까 이런 패시브 매수세들이 지금 다시 한번 액티브한 관점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다시 한번 몰려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생각보다는 신규 진입 관점보다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과거 이전의 고점을 다시 갱신을 하고 또 한 번의 고점을 갱신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카카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10% 넘게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의가 좀 필요한 종목이라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따라 붙는 것보다는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판단하시고 정고점 돌파 여부 상세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오늘 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종목들이 좀 또 로봇 관련주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 좀 인수가 좀 앞당겨질 거라는 얘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렌시스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3% 정도 다시 좀 오름세로 돌아서는 모양이에요. 네. 멘토님 우리 로봇주들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돌아온 건지 2월 후반은 로봇이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로봇주들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좋은 건 맞습니다. 지금 이슈들도 삼성에서 계속해서 삼성과 그리고 LG전자 지금 올해 말에 한번 로봇 AI를 탑재한 로봇을 좀 출시를 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이렌시스로 좀 대장이 바뀌어 나오는 좀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로봇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거 맞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과거 이전과 조금 다른 패턴이라고 한다면 과거 이전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덩치가 큰 종목들이 비교적 매수세가 강하게 몰려 나온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자,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매수세가 분산이다 보니까 무거운 종목들에게 매수세가 강하게 좀 이어지지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로봇 중에서도 로봇 부품 내에서 이런 로봇 감속기 역할로 지금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른시스와 같은 기업이 차라리 조금 더 강세 분위기가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른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만한 부분들이 오늘로부터 또 한 번의 좀 고점을 갱신을 하고 또 한 번의 이렇게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일단은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죠. 과거 이전에 좀 저항이 나왔던 구간들을 돌파를 했을 때 그 구간에서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 과거 이전에 상한가를 갔던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 종목의 이 매수 우리가 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갭이 너무 좀 과도하게 뜨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7,200원 정도 구간을 좀 자리를 잡아주는지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뭐 이런 관점으로 지금 7,200원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고점 상방은 좀 열려있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과거 이전에도 이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이 상한가를 도달했던 구간들, 상한가를 도달을 하고 과거 이전에 저항이 나왔던 구간들을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상방은 열려있다. 그에 따른 상승이 나타났지만 이 상방이 어디까지인지 잠시 단발성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조정을 받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급락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종목들을 비교적 우리가 피하셔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차라리 이런 로봇주들의 관점으로 매수세가 좀 더 이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런 뭐 로봇주들의 뭐 관점이다, 로봇주를 사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자리에서 차라리 돌려나가는 자리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 과거 이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죠.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추세의 탄력을 좀 이어가는지 그런 여부들을 좀 중요하게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봇주들 그리고 뭐 장 초반에 초전도체 종목들 굉장히 수급이 분산이 되는 시장인데, 이런 수급이 분산이 되는 시장에서 뚜렷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구멍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런 섹터가 즉 주도주가 되는 좀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장 초반 뭐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 테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얘기까지 포괄적으로 멘토님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좀 가장 강한 관심 받고 있는 종목은 이른시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갭을 띄우고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의 진입을 성급하게 하시기보다는 7,200원 선 자리 잡는지 여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저점을 확인하고 좀 오름세로 돌려나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멘토님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떡볶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됐으면 좋겠네요. 종목명은 JI테크였고요. 반도체 소재, 그중에서도 주력 제품인 프리커서의 발주 증가를 기대하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어제 또 있었습니다. 자, JI테크 저희가 1차 목표가로는 5,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 8시 30분 저희 또 새로운 운수대통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내일 금요일 시장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